안녕하세요. 미술과 친해지는 밤, 줄여서 미친 밤의 진행자 서양입니다. 이름만 보였다. 아, 네. 단단입니다. 네. 홍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렛츠고. 아, 지난번에 여름에 로댕 편을 하고 와, 네. 그게 여름이구나. 여름이었다. 지금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에 겨울 초입. 초입에 이제 다시 인사드립니다. 너무 11월에. 오랜만이에요. 네. 미친 밤. 미친 밤 왜 이 이렇게 방송 혹시 약간 분기별 연재입니까? 점점 너무 약간 그러지 마. 실적 발표 느낌이야. 그러지 마.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데 근데 또 우리 서양이 경사가 많아서 그래. 아,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 조언이 있어서 음. 다 이해합니다. 그 있은 적이 언젠데 그 명절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맞아요. 채찍으로 알고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댕이 거의 이제 19세기 말에 음. 그 조각편으로 네. 제가 오. 소개를 했었고 네. 이제 진짜 드디어 이제 20세기로 우리가 가요. 와, 드디어. 드디어 가는데 야. 이제 또 그 시작을 또 연 사람이 그러면 중요하겠죠. 20세기 미술의 이제 판도를 바꾼 사람. 20세기. 그래서 오늘 정말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 이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네. 아, 요거는 좀 알겠다. 근데 제가 또 그 아버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이세요. 무슨 아버지죠 이번에는? 미술의 아버지가 좀 있지. 왜 이렇게 많아? 그때는 뭐 근대 미술의 아버지인데 아. 이번에는 현대 미술의 네. 아버지고 음. 그 전에 만해 편을 한번 한 만해.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네.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인상파. 맞아. 맞나요? 인상주의자들의 잘 또 찍었다. 아버지였지. 그러면서 근대 회화를 굉장히 네. 또 새로운 각도에서 열었던 사람인데 네. 그 만해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회화에서의 조금 오늘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 아, 이론이요. 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아, 벌써. 이론은 근데 미술은 이제 다음 네. 20세기로 가면은 진짜 감상이 많고 네.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싹 쌓아야 아. 감상이 사실 좀 되거든요. 아는 만큼 근데 보이는 이제 법이니까. 거의 네.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이 좀 약간 네. 힘든 시간이지만 음, 오늘 잘 잡으면은 너무 그다음 중요하지. 그 다음 분기, 네. 그러니까 내년 네. 봄에는 네. 그러니까 다음 미친 밤 내년 봄. 내년 봄에는 재밌는 방송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콕 집어서 얘기하시네. 아무튼 만해가 그 전에는 우리 미술이 굉장히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이용 수단이라던가 재현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가 발명이 되고 음. 회화에서 이제 화가들이 새로운 창조의 시기로 가는데 만해의 이 붓질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이어서 또 한 번 현대미술의 아버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세잔인데, 네. 오, 세잔. 폴 세잔. 폴 세잔 아시나요? 여기까지 합니다. 아, 플레임 정도. 네. 폴 세잔 들어보긴 세잔. 했어요. 그렇죠. 들어보긴 세잔의 했죠. 혹시 정문화 그 사과 사과가 어, 유명하잖아요. 맞아, 사과. 그때 맞아요. 항상 그런 거 연습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미술 입시하는 되게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네. 저는 좀 어차피 저 미알못이니까요. 음. 저는 그 정문화 볼 때마다 음. 뭐 잘 그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 아니 좀 맞아요. 정말 그래서 무식한 사람의 얘기로서 아니에요. 초등학생 그 수채화면 이 정도 나오지 아니, 않나 뭐 미술을 싶거든요. 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그런 네.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요? 근데 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 유명할까요? 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오늘 작품을 네. 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재밌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20세기 미술은 네. 이제 모더니즘 미술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예, 뭐 여러 가지 아, 그 사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이제 다양함을 네. 미술이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는 다양함을 다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시대거든요. 아, 근데 예. 갈 때까지 간 시대. 그 전까지의 그 전까지의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그 역사는 지금부터 걷게 되는 역사는 간단히 얘기하면 제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거. 다 제거한다 아. 이제 음. 제거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난해하게 생각하는 네. 정말 뭐 덩어리 하나 네. 놓고 이거 미술이다 음. 생각해라 뭐 이런 류의 아. 미술이 나오게 되는 오브제. 그렇죠 맞죠? 오브제요. 아, 저 진중권, 익숙하다. 나 진중권의 미학 오리스 좀 읽었어요 저도. 오브제. 요거 좀 압니다. 안다잉. 예, 요거 아는 거 나왔습니다. 오늘 좀 알아. 예. 제거하는 아, 좋다. 오늘 하고 다 그 했다.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제거하냐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카데미 미술 계속
19세기 와서 조금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원근법, 명안법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 견고하게 네.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했던 네. 화가들이 그 다빈치가 이렇게 하고 그걸 아카데미 미술로 계속 다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드디어 이제 모더니즘 미술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그 전통의 시간이 거의 500년이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씩 파괴하고 네. 해체하면서 자꾸만 이제 미술, 새로운 미술, 뭐 그런 본질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는 그 작가들의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노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시작, 그 물씨를 당겼던 사람이 세잔이고 현대 미술가들의 이제 모든 미술가들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바로 세잔이에요. 아버지구나. 네, 아버지. 제거를. 네, 아. 아버지는 낳으셨죠. 네, 갑자기요? 제거를 낳으셨네요. 아. 스승들은 네. 스승이 이제 제자를 많이 낳듯이 낳았죠. 정말 많은 미술을 탄생하게 한 사람인데요. 네네. 이제 정물화부터 볼 거예요. 정물화요? 그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그림이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 오, 네. 아마 좀 전에 홍영이 말했듯이 네. 도대체 뭘 잘 그린 건지 모르겠다. 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생각. 그쵸. 네. 이거 저기 그 음. 동네 저기 피카소 미술학원 가면은 이렇게 전시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맞아, 그림들. 맞아요.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예. 지금 미술학원 가서 그려도 이 정도는 다 그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과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렸거든요. 사과라는 거를요? 사과라는 것, 정물로서의 사과 사과. 많으니까 연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리즈로? 굉장히 그 뭐- 연작도 많죠. 아, 연작도 있고 사과 하나를 그리는데도 몇 년씩 걸렸어요. 이 정물화 하나 하는데도. 와, 그래서 단순히 좀 이 사람이 죄송스럽네. 물론 미술을 초반에 했을 때 네. 인정을 막 받고 스킬이 좋다, 음. 잘 그린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원래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이제 되려다가 그렇겠어요. 오. 그만두고 이제 미술을 한 사람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실력이 모자란다고 뭐 깎아내리기에는 음. 너무나 연구한 시간이 길고 네. 나름의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긴 시간 동안 뭐 스킬을 배우려면 얼마든지 잘 그리는 방법들은 그림을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혹자는 이제 세상을 바꾼 사과가 뭐 3가지 있다고 해요. 세상과 사과. 네, 뭔지 알것 어떤 같아요. 백설공주요? 사과가, 아닌가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닐까? 오, 그럴싸해. 그게 최근에 나온 의견이에요. 아, 그게 최근이에요? 네, 그럼 남은 애플의 2개는 사과. 뭘까?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비평가가 한 얘긴데 네.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 아, 선악과. 아담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뉴턴의 사과다. 뉴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잔의 사과다. 스티브 잡스 없어. 아, 나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백설공주가 없어. 공주 사과. 아, 그럼 이제 네 번째 사과가 이제 애플이겠네요. 예. 최근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 사과는 근데 정말 어떤 신화라던가 네. 지금 말한 동화 속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대상이죠. 네. 그만큼 만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잔도 그런 의도에서 세잔 그 사과를 보면서 음. 잘 변하지도 않고 네. 또 그리기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이 그림 자체 보면은 뭐 사실 테이블도 수평도 안 맞고 그렇죠. 맞아요. 네. 뭔가 세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피카소가 나오거든요. 드디어. 네. 아, 근데 이제 네. 피카소 그림 보면 좀 세련되잖아요. 맞아. 이 사람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네. 그냥 일부러 그런 거야라는 아. 생각이 있는데 들리기만 세잔은 하다. 약간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는 이게 실력인가 이렇게. 그래서 아, 이분은 찐이야? 근데 사실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은 세잔인데 아, 네. 그럼에도 그 뭔가 진짜 인정받고 네. 천재 화가로서 우리가 이름하는 건 다 피카소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조형적인 어떤 화면 구성의 네. 미숙함처럼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그것도 일부러 한 거란 말씀이시죠? 이런 약간 좀 원근도 저는 안 그렇다고 맞고. 봐요. 네. 예. 이게 뭐 그 전에 유행하던 인정받던 정물화만 비교를 이렇게 하더라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지금 그림 두 번째 보시면 네네.
얼마나 정무라는 사실 얼마나 뭐야? 안정감, 삼각형 구도 이거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잘 그려. 이거 내 스타일이네. 잘 그린 거. 이게 내 스타일이야. 예. 근데 오. 우리가 아는 잘 그린 정무라는 사실 이거죠. 네. 이거 사진이에요, 완전 그냥. 이거 근데 사진 같아. 이렇게 정말 못 그렸을까 세잔이. 뭐 그린 거 나름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린 거 아, 아니야? 네. 자기 그림 아니야 이것도? 세장 그림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아버지신데.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 한계가 있지. 잘 그렸다. 음. 그 다음 할 말이 뭐가 있어? 이 여기서 끝이라는 거지. 이런 한계, 이런 아카데미에서 잘 그려진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림들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네. 약간 더 이상- 공장식이다. 네. 더 이상의 그 새로움은 없고 지루하지. 이제 권태감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세잔 직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상주의 화가들이잖아요. 아.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제 네. 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그 순간순간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를 네. 그리고 인상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음. 그리면서 이제 드디어 작가의 개성에 의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세자는 물론 그 인상파에서 조금 활동을 했는데 그 같이 있으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상파는 너무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전을 많이 버렸어. 음. 버리고 나서 보니까 형태가 너무 흐물흐물하고 그것도 금방 질리는 거예요. 인상주의 회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형태는 그대로 놔두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한 건데요. 예. 일단 전통을 제거를 했는데 전통에서 가장 큰 전통이 뭐냐면 우리 원근법이에요. 미술에서의 네. 전통. 원근법, 명암법은 너무 네. 그 아카데미 미술의 가장 기본이면서 정석이죠. 제일 기본. 네. 하나의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균일한 조명 아래에서 음. 그걸 가정해서 그리면 모든 것들이 안정감 있게 잘 음.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근데 세잔의 그림을 보면 앞쪽에 몰려 있는 과일은 뭐 음. 나름 형태가 있지만 그쵸. 정말 뒤에는 뭐 색깔만 대충 칠했고 네. 뭐 흰 천도 얼룩덜룩하고 뭐 맞아요. 불안정해요. 네. 이 형태 파악이 잘 안 돼요, 진짜. 좀 난잡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사과가 앞으로 네. 쏟아질 것 같아. 이 오, 구도라면 오, 원래대로라면 맞아요. 쏟아질 좀 위태로워 되게. 위태롭고. 네. 그렇다고 뭐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처럼 아예 질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 뭔가 나름의 질서는 있지만 네. 애매하다 이거죠. 그림 음, 자체로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만한 이유가 네. 시점이 조금 이중 시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 게 있구나. 시점이 진짜 목걸이인 줄 알았던 거야. 나는 홍영. 그치, 난왜 이렇게 했을까 봤지, 그지? 이게 뭐야, 두서가 없는데. 아니 원근법은 네. 하나의 소실점 그쵸. 네.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앞에 있는 거 크고 뒤에 있는 거 그치. 작아지면서 그렇지. 안정적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죠. 네. 근데 보면 네. 어떤 사과는 위에서 본 모습, 어떤 오. 사과는 그냥 옆에서 본 모습. 그러네. 그런가? 약간 이렇게 시점이 좀 다양하게 들어간 걸 우리 다시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최초로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과가 지금 다 다르다고 시점이. 네, 어떤 건 위에서 보면 엄청 좀- 많이 시점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시점이 원근법을 기준으로 하나의 소시점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아. 약간 조금씩 어긋나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오래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 어제 본 사과와 또 오늘 본 사과가 다를 텐데 그런 시점에 따른 그 어떤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굉장히 혁명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점은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 내가 보는 시각, 시간, 그지? 시각, 갈변한 시각. 사과까지 그린 거지. 시각, 오케이. 시각, 네, 네, 네. 각도. 네, 네. 그 각도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사진도 그렇고 순간 하나의 어떤 순간을 포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보는 시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재현한 것들이 전에 했던 화가들의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파괴한 게 바로 세잔인 거예요. 그 인간의 시각은 사진의 시각과 다르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걸 미술로 드러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난 모를 것 같은데. 얻어 걸린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그런가? 난 그래서 인간은 그렇구나. 그렇잖아. 네. 우리가 네. 어떤 사람을 딱 본다고 했을 때 네.
시각이 하나로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그 네. 사람을 완전히 다 내 눈에 담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본다고 했을 때 눈에 어떤 인상들, 그다음에 뭐 귓볼, 맞아. 뭐 약간 조각조각 그게 네. 전체적인 하나의 상으로 나는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 네,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피카소의 작품에서도 사실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순간순간. 사진과 실제 3D에 만나면은 이질감을 느끼고 혹시 그런 건가? 그거는 그거는 좀 잘못 그거 소개를 아니야? 받은 거 맞아. 아, 잘못까지는 아니고 이제 너무 좋구나. 기대가 컸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약간 보정이었나? 보정 필터의 힘이다. 저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아니 많이 왜냐면 네. 또 한 사람을 보고도 각자 가지는 인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누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저건 맞아. 이렇게 그런 그래서- 거 아닐까? 맞아. 그리고 세잔의 그림 때문에 그 시지각이라는 시지각 시지각 그런 아. 것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음. 사람은 시지각. 보지만 네. 다 같은 걸 보진 않잖아요. 그건 진짜 맞아.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네. 똑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맞아, 맞아. 자기의 어떤 지각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시각은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감각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거 음악은 그러니까 귀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하지만 네. 뭐 사실 그림이나 어떤 본다는 것은 네. 굉장히 나의 지각, 음. 나의 생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부분인데 여튼 음. 이 세잔이 그런 철학적이고 네. 또 미술적으로 그렇게 다시점을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철학적 물음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음. 평상시에 무슨 생각할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그림 한 폭에 딱 이런 거 담아내려면 진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네. 이 사과 그림이 다시 보이는 게 네. 세잔이 본 사과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게 들어? 이 사람은 사과를 이렇게 봤구나. 진짜 어떻게 봤어요 그분은? 여기까지만 할게. 난 3D로 본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네. 누가 봐도 사과잖아요. 맞아. 우리 그치. 사진처럼 찍은 음. 거는 이건 내가 생각한 사과거든. 아, 근데 맞아. 그래서 익숙한가 봐.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 시지각이. 맞아. 이거를 결국에는 이 피카소가 더 세련되게 완전 그 분해서 한 게 네. 피카소 그림이고요. 네. 거기에서 또 영향받아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그 느낌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화가가 네. 그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호크니. 콜라주 사진 콜라주 작품 있거든요. 크니? 지금 유명한 세 번째 이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밑에 보면 오 뭐야? 이게 어떻게 무서워. 보면 인간의 무서워. 시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부분 눈 본 그 보고 코 인상들. 보고 뭐 그렇지. 입 보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잔의 생각들 그리고 네. 그 피카소의 그림들 그리고 그 후대 20세기 이제 사람이 본 생각하는 그거를 포토콜라주로 지금 나타낸 게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인데요. 요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의 시각과 그동안 우리가 원근법 혹은 사진 기법으로 네. 이게 진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새롭게 그 관념을 바꿔버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네. 시각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또 동시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을요. 변화하는 동시성. 것들, 변화하는 것들. 사과가 보면 네. 어떤 거는 생생한 색깔이고 어떤 거는 또 음.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뭐 그런 색깔도 들어가고 네.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사과를 보면서 그 시간에 따른 사과의 모습들까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건 시간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어. 사과를 그릴 때 그냥 지금 당장 지금 그 몇 초간에 포착한 사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의 사과까지 그리는 게 바로 하나의 세잔. 사과 안에 그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사과라기보다는 네. 이게 다양하게 좀 색깔이나 이런 사과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작품 말고도 세잔의 작품을 보면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동시성이다. 네. 동시적으로 동시성. 뭔가 시간을 담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잔이. 네. 세잔은 왜 세잔은 뭔가 그 인상주의자들이 흐트러놓은 그 형태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걸로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것들,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간의 사과가 아니라 진짜 나는 사과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어설플 수 있지만 이런 작품들을 낳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본질을 찾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결국에는 현대 미술가들의 같은 공통 목표가 되거든요. 본질, 내가 진짜 본질을 미술을 찾는 그릴 거야. 네.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하면서 현대 미술 알 수 없는 개념 미술까지 나가는 게 우리 그 현대 20세기 미술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잔의 이 시작. 세잔의 이 어떤 그 제거와 해체로부터 음,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그 아, 아버지라 불릴만 한데요. 네, 아버지 맞네.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을 것 같아. 요즘에 선 하나 긋고서도 저기 기세가 팔리니까. 맞아요. 그치? 그치. 참, 세잔은 예. 그렇게 인정을 받은 받았어? 화가는 아니에요. 아이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거의 50세 이후가 돼서야 개인전을 할 정도로 음. 그리고 성격도 되게 비사회적이고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늦게 인정을 받고 본인도 죽을 때까지도 부족하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실제 홍영도 부족하다고 지금 방금 생각해서가지고. 다시 보니까 알찬 분이야. 알찬 사과야 진짜. 근데 이러한 어떤 본질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견고한 기본적인 거에서 자꾸 찾게 되잖아요, 사람은. 네. 제가 이제 뭐 가을 아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왜? 아 이거는 마무리에 하는 게 네네. 나을까요? 아 그래서 난 또 알것 뭐 같아요. 옛날 얘기하는 줄 알았지 또. 약간 트라우마 있는 거 알고 또 내가 또 그 멈췄잖아. 재밌는 것도 이제 하나씩 판다. 또 예. 아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본질이나 화면 구조, 구성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걸 잘 볼 수 있는 게 세잔의 인물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물화. 네. 그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네. 인물화 또 애매하죠 뭔가. 알다가도 모르겠어 오늘. 그리고 책상도 삐뚤어져 있고 그렇지. 오늘 왜 이렇게 어렵죠? 네. 기울어져 있고 다. 예, 이게 네. 2011이나 12년도에 네. 당시 진짜 되게 최고가에 팔려서 굉장히 오, 화제가 팔렸어요? 됐었어요. 이 그림 팔렸구나. 경매에서 혹시- 2,800억 원에 팔렸었어요. 그 당시 지금 몇 년이야? 10년도 전. 2,800억이라고요? 10년도 더 전에 그렇게 와. 팔렸던 작품이에요. 2,800억이면 어떤 돈이야 진짜. 그러게요. 와.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음. 이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화면 그 사람들의 팔이나 그 동작들로 인해서 약간 뭐 삼각형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네. 보이나요? 그냥 팔도 약간 삼각형처럼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정겨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화면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사람 그 모델을 사용할 때도 네.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 굉장히 본질.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렸다고 해요. 여기 두 인물의 본질을 나름 담아내려고 한 건가요? 그 네. 인물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이 화면 구성 아. 자체에서 더 그 어떤 기본적인 도형처럼 보이는 네. 약간 그런 구성들을 더 찾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지금 풍경도 이렇게 살짝 위에 한 거네요 초록색으로. 이런 건 좀 인상파가 이제 약간의 그 영향이 있죠. 있는 거죠. 음. 색채를 아, 그리고 되게 잘 썼어요 이 사람이. 네. 다른 건 몰라도 자연에서 이제 색채를 네. 쓰자고 하는 마음으로 색채를 잘 썼고요. 그 다른 또 아내의 초상이 있어요. 아내의 초상을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그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심각한- 이거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데요. 그 아카데미 스타일로 가야 돼. 보세요. 아자 인상파야. 아닙니다. 야 이거 전혀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약간 큰일 그냥 났어. 네. 각방 쓰겠네 이거. 아래 보면은 네. 그냥 막 원통 같지 않아요? 원통 같고 드럼통도 뭐랄까? 아니고. 그다음에 손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그 러시아의 억센 아주머니들 보는 거 같아. 그 통나무 들고 있는 그 아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언뜻 무서워. 보면 남자 같아. 얼굴만 그냥 맞아. 떼서 봤을 그치. 땐 남자 같아. 맞네. 진짜 아내라고 안 하면은 건장한 어. 남성분이 여장하고 있는 음. 느낌. 네.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대. 그 부인이 뭐 어떤 악처다.
그럴 수 있고 왜냐면 표정이 되게 없잖아 지금. 악처고 억척스러워가지고 음. 세잔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다. 그래서 엄청 아니 지금이나 그때는 평은 비슷하거든. 너무 신기해. 되게 싫어했을 거다. 근데 세잔이 진짜 뭐 바람둥이나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아내한테 또 잘하지도 않았고 좀 이렇게 뭐 급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내는 세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면 거의 이 아내의 초상만 30점 정도 그렸는데 오 뭐야 감동이네. 사랑꾼이네. 근데 그 세잔은 정말 그 모델한테 최악이기로 유명했어요. 오 왜요? 네. 너무 혹독하게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어. 그림 하나 정말 그릴 때 아니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야 되니까 사과처럼 너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야. 아니 이분은 사과만 그렸어야 돼.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 사람을 그려가지고 이분은 사과 말고는 그렇지. 배나 포도 그리면 돼 그냥. 오렌지 그러니까 사과. 맞아. 막 움직이면 화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실신도 하고 막 그랬대요. 너무 막 화가 같은 나.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아 좀 슬프다. 근데 정말 되게. 악독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사람 안 쳐놓고 본질 찾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떡해. 얼마나 힘들어. 한참을 근데. 봐야 되니까. 이 긴장되잖아 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럼 처음부터 좀 편한 자세로 시작해야겠네. 그치 이렇게 뭐 누워 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누워 있는 것도 맞아. 맞아 의식하면 네. 힘들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오 하고. 그거 되게 힘들어 진짜.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진짜 정물처럼 대하는.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도망가는 사람들 많았고. 그랬을 네. 것 근데 같아요. 제일 많이 참아준 게 바로 아내인 거죠. 근데 30 몇 점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번도 한 거 아니오. 아이고 진짜. 30번이 아니고 정말 그 작품을 하면 몇 년 걸리니까 몇 년 걸려. 또 그 어떡해. 한 작품 하는데 10번, 뭐 100번도 부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다 나 이제야 견뎌낸 이 거지. 표정이 이해 간다. 진짜 어금니 꽉 물고 있는 거야. 어쩌면 진짜 이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고 본질은 야 원터치 끝내라. 지금 한쪽 눈썹이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화가 났다는 뜻이야. 어금니 물고 어머니 물고 한쪽 한쪽 있어요. 눈썹이 올라가 이게 있잖아. 어떻게 보면 아내의 본질은 이런 걸 수도 있어. 근데 화가 났으니까. 아내의 본질은 빡침. 왜냐면 이 그림이 2년이나 걸렸다고 돼요. 1893년부터 어우, 2년 95년까지. 2년이면은 그러니까 여기 요즘 뭐 화 나죠. 근데 잘 찾은 것 같아요 본질은. 그쵸. 세상이. 아니 본질을 이건 본질을 유도했네. 아 만든 거네 그냥. 인내심 테스트 이런 거. 막 사이가 엄청 좋진 않았지만 안 좋아질 이유가 충분하죠.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세잔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다룬 컨텐츠 우리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 아, 진짜. 그래요? 여기 제일 재밌어 이제 지금. 세잔 못 읽겠어. 네네 본질 찾았다 본질 아내의 네, 본질. 그래서 이 분이 뭐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얼마나 인내심 있는 분인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근데 진짜. 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이요? 네. 벌써 마지막 그림이야. 세잔 너무 재밌는데.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빨리 하려고요. 왜냐면 질질 끌어봤자 서로 좋을까. 아니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보는데 상마다 아니, 찍어야지. 짧게 끝내야 네, 돼. 또 네, 유튜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라서. 예. 마지막은 이제 생비투아르산이라는 오, 작품이에요. 산이군요. 풍경. 그러니까 정물을 받고 인물도 받고 봤으니까 이제 이제 풍경. 풍경을 볼 건데 이분은 이런 게 제일 어울려. 그러니까. 산 봐라. 1000년 동안 어. 그 자리에 있잖아. 이런 게 제일 좋아. 이 산도 몇 아유. 번을 그렇게 수백 번을 오르고 정말 이제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왠지 올랐다고 해요. 세잔이 서 있는 자리 움푹 패어 있어. 괜찮아요. 이거 방송 사고인데. 아유 죄송해요. 제가 물을 엎어가지고. 네, 아유. 저희 방송은 라이브입니다. 진짜. 너무 네, 진짜 웃겨서 아닙니다. 세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흥분했어. 하여튼 이제 단단 빈 컵으로 돌아왔네요. 네 컵이 제 앞에 컵이 없어졌습니다. 네, 하여튼 네. 산에 가셨다는 얘기죠, 그죠? 네. 산을 그리러. 네. 그렇죠. 가지고 이제 가는 다양한 분야, 정물, 인물, 그다음에 풍경화까지 이제 섭렵해야 되니까 산에 가서 또 그 산의 본질을 담아야지. 그래서 그 빅토르산 나중에 진짜 한번 여행 갈 일 있으면 네. 가보시면 정말 세잔의 그 느낌이 아. 확 온다 그래요. 이 자리가 음. 명소군요, 그러니까. 세잔이 세잔이 이제 저기 페인팅했던 그 자리요 해가지고 이렇게 있군요. 오. 그럴 수 있겠지. 거의 바글바글하겠네요, 그러면 진짜. 네. 그래서 진짜 뭐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오렌지색을 좀 많이 그 생비투아르산 그릴 때 많이 썼는데 네. 그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흙의 색이다. 그게 오, 생비투아르산의 거기가. 흙의 색이다. 진짜 그런가?
그건 네. 모르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혼잣말이었어요. 생 빅트라. 보면은 일반 풍경 같진 않죠. 네. 뭔가 네. 되게 기하학적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진짜 맞아. 약간 집도 그냥 삼각형, 뭐 산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나무도 원통 혹은 네. 원뿔형. 세잔이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대상들을 그리면서 네. 결론을 내렸는데 자연의 모든 것은 구와 원추, 원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을 남겨요. 구와 원추, 원기둥. 우리로 치면 그런 건가요? 네모의 꿈 이런 건가요? 갑자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근데 비슷한 거 아닌가? 사람을 생각해도 네. 구와 네. 원통과. 원통과. 아까 완의 초상 보시죠. 원통으로. 딱 그렇잖아. 단단해 보여. 그래서 사실 우리 대생할 때도 네. 뭐 원기둥, 구 이런 거 다 하면은 다 그러네. 웬만한 거 다 이렇게. 그려요. 그치 얼굴 할 때 이렇게 음. 해가지고. 다 원리야 그게. 아. 그 본질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와. 단순한 도형으로 찾아냈는데 음. 이게 결국에는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추상화야로 가는 그 포문을 열었다 할 수가 있는 이제 거고. 더 형태가 단순해지는 거군요. 이제 어. 점점. 점점 더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이제 알아보지를 못해가는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네. 뭐 그런 다시점이나 뭐 동시성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화가가 하나의 형태를 창조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새로운 네. 또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죠. 형태를 창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재현의 기능이잖아요. 인상주의도 심지어 재현이었는데 재현.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근데 어떤 그게 삼각형이든 원통이든 뭐든 간에 뭔가 형태라는 것을 화가가 하나의 어떤 조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세잔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이 굉장히 그림은 조형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뭐야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냥 그 그림의 조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개념을 바꾼 사람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런 인물들이 꼭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죠. 예, 약간 맞아요. 아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물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세잔의 그림은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나 얘기할 건 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초상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리실 것 같아요? 뭐 내가 사랑하는 뭐 사람의 초상화나 그런 걸 그린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떤 걸 그리고 싶으세요? 정면으로 딱 보면서 나를 마치- 보고 있는 사실적인 거? 네, 보통- 증명사진 같이 그리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순간을 좀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사진을 남긴다는 네. 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순간 가장 예쁜 모습 뭐 이렇게 네. 재현을 하려고 할 텐데 세잔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그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하신 동시성인가요, 동시성? 그렇죠. 과거,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통이 되고 내가 봤을 땐 30번 하기 잘했어. 50번 했잖아? 진짜 원기둥 나와야지. 점점 초상화되다가 이게 여보의 원망- 본질이야. 네. 근데 제가 이제 낙엽이 굉장히 네. 오는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오, 근데- 낙엽. 예. 나무를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순간만 그리면은 예쁘게 뭐 단풍이 들고 있는 그런 나무를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나무의 본질을 그려야 된다. 어떤 게 나무의 본질일까? 진짜 사계절 중에 나무는- 어떤 것이? 나무는 한 자리에 서 있지만 네. 사계절마다 네. 옷을 바꿔 입으면서 그쵸. 색을 달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무의 본질인데 네. 내가 화가라면 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그러게. 될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세자는 그걸 고민한 사람이군요. 세자는 그래서 네. 그것을 조형적으로 세련되게 이룩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시작한 사람이다. 아까 이 말씀을 하시려다가 딱 참았구나, 그죠? 아까 가을에 맞아요. 가을에 그죠? 야, 이 그래서 오늘 이 40분에 관통하네 그냥. 너무 생각해볼 네. 거리가 많은 주제. 네. 시험지를 똑같이 주면 네. 똑같이 관례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는 사람이 세잔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명언이 네. 많이 나오네요. 아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요? 세잔편 아니, 준비 많이 네, 했다. 왜냐면 이게 준비를 많이 한 이유가 분기에 한 번씩 잘한다. 3개월치를 응축해서 오는 잘한다, 거. 그치? 많이 이제 영혼을 갈았어. 예. 경험과 이제 우려진 어떤 감정들이 네. 이제 한 계절을 관통하는 편을 들고 오는 거야 서양은. 계절이 아, 바뀌었습니다. 야 마스터피스 나왔습니다 오늘. 야, 이 장인 정신이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이 여러분 몬드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가? 몬드리안 들어본 것 칸딘스키. 네. 그- 몬드리안의 삼원색과 그 네. 수직 수평 있잖아요. 네.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세잔의 그림과 아, 점점 추상화해서 본질만 남은 진짜. 건가요? 본질 네. 세상을 다 이렇게 그리다가 결국에는 남은 게 수직 수평 삼원색이더라라는 게 몬드리안의 그 생각이고요. 실제로 몬드리안 그림의 그 최초 연습 대상은 나무였어요. 나무에서 자르고 잘라서 다 해체시켜서 남겼더니 결국에는 수직 수평이 나오는 그 거고. 몬드리안 작품은 음. 그 유명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음. 그 전까지를 쭉 같이 봐야겠네요. 그럼 추적을 점점 이렇게 그렇죠. 예. 이 과정을 봐야겠네요. 본질을 찾아가는 네. 거지.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워낙 심플하고 좀 예쁨이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저거 나도 하겠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네.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철학적인 그 노력과 물음이 필요했고 네. 아무튼 요 모든 그런 몬드리안, 뭐 피카소 다양한 그 추상 회화의 그 포문을 연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잔이었어요. 그래서 세잔 그림 자체를 보면은 나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미숙함, 미숙함이래 아, 홍영.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예. 분명히 네네. 그림 자체는 네. 막 선호하거나 되게 뭐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사실 약해요. 되게 어렵죠.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이게 어느 정도는 그 뒤에 미학자들이라던가 평론가들에 의해서 더 많이 부풀려진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요. 네. 하지만 어떤 이 그동안의 그 개념 자체를 어떤 개념을 던져줬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그 질문 자체에 의문을 가진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쵸. 관습적으로 네. 우리가 그만큼 관습에 녹여들어서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깨긴 진짜 어렵죠. 근데 네. 그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세잔의 정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관습 타파. 네, 그렇죠. 반반범의 관습 타파는 어떻게 할까요? 관습. 뭐 알아서 하세요. 비정기 업로드? 이미 근데 비정기야. 그게 관습이야. 우린 정기래. 비정기가 관습이 관습이야. 됐어. 우리 관습이야 진짜. 관습이. 제발 관습 타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또 마지막까지 가르침도 주시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잔 편이었습니다. 네. 너무 다음에는? 재밌다.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쉽다. 그치? 그러니까 세잔편 진짜 너무 재밌다.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진짜 세잔 그 전까지가 네. 여러분들 좀 약간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 너무 재밌었어 근데. 왜냐면 나 이제 피카소 형님 기대가 안 돼요. 뭐 세잔님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피카소 형님 때문에 우리가 음료를 안 쏠릴 것 같아. 이건 찐 반응이었다. 네. 음료까지 쏟는 너무 거는 재밌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럼 내년 3월쯤에 만나는 거죠? 내년 3월에 피카소로 만날 수 있어. 네, 우리 피 선생님은 내년 3월쯤에. 아니 그 저기 한파 때 찾아올게요. 한파트에 지금 약간 찾아오는 초입 걸로. 가려고 하는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비바람 되세요. 미밤 미밤.